자, 8번 문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 시간까지 분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무소 공동사용,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가 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업공인 중개사는 그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공동사무소란 말을 씁니다. 맞고요. 자, 업무정지 개업공인 중개사는 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정지 개업공인 중개사, 이것이 뭐냐면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인 중개사는 공동사무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공이 업무정지 받은 개공으로 이렇게 사무소 이전에 올 때 승낙서 내주면 안 돼요. 승낙서를 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인 중개사는 공동사무소 낼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공은 제외된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동사무소를 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개업공인 중개사가 공동사무소를 내고 있었는데 하나의 개업공인 중개 업무정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대로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원래 공동사무소를 내고 있었잖아요.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그런 경우는 한 개공이 업무정지 받아도 관계없지만 업무정지 받았는데 업무정지 받지 않는 개공이 이전해갖고 공동사무소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승낙서를 내주면 안 됩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개업공인 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예요? 2번하고 3번 엮인 건데 업무정지 받은 개공이 다른 업무정지 받지 않는 다른 개공 사무소로 가서 공동사무소도 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업무정지 받은 개공은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없어요. 승낙서를 내줘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업무정지 받지 않는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이전해 가지고도 공동사무소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간에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맞는 표현이죠. 자, 우리가 이 개공 종류는 구별하지 않아요. 자, 법인 개공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부칙 6조 2항 중개인 간에도 공동사무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와 관계없이 공동사무소 낼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임차한 사무소에 을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을은 개설 등록 신청서에 건물주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랬는데 건물주가 아니죠. 다른 개공의 사무실 사용 승낙, 다른 개공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아니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개공의 사무실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다른 개공의 사무실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지 건물주 승낙서 그러면 틀리고 임대인 승낙서 그러면 틀려요. 다른 개공 같이 공동사무소 쓸 사람 그 사람은 사무실 승낙서를 첨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사무소 내는 방법은 크게 이제 이렇게 등록 여기처럼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처럼 사무소 이전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럴 때 다른 개업공인 중은 사무실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건물주, 임대인, 그럼 다 틀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려갖고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 기출 문제인데 32에 법인 아닌 개공. 야, 법인이 아닌 개공이 누구요?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부칙 6조 2항.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부칙 6조 2항.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개인을 말하죠. 자, 법인 아닌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 무슨 법이에요? 특수법인.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일반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자가 안 돼도 됩니다. 자, 그러죠. 자, 그럼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 개설 등록, 이 개설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까 문제에서 뭐 건물주 승낙서, 임대인 승낙서 그러면 틀렸다 그랬어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입니다. 그리고 공동사무소 내는 방법은 뭐 개설 등록하는 방법, 이전 신고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다. 어떤 것 간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이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용권을 확보를 해라. 그렇죠? 이게 반드시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구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시군구죠.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무소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별로 한 개소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자, 그 시도별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11번 문제가 뭐냐? 봐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하고 분사무소 이전, 자, 이전 관련 문제가 나왔잖아요. 사무소 이전. 이전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죠?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10일 이내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7일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번.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맞죠? 자, 사무소를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탑니다. 이전 전이 아니라 종전했다 한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 후 쪽에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있잖아요.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사무소가 이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 쪽에다 한다는 거. 자, 이걸 주의해 줘야 돼요. 분사무소는 거의 다 주된 사무소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청구합니다. 분사무소 같으면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하고 사무실 확보해야 했음을 증명할 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죠. 이걸 첨부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할 때 구비서류 있잖아요. 사무소 이전할 때 구비서류는 등록증. 사무소 이전할 때 구비서류는 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것이 이제 뭐 임대차 계약서랄지 이런 거 이걸 첨부를 해줘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5번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 외의 지역 내가 아니라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요.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서류 송부해 주겠습니까? 지체 없이 서류 송부 요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를 해줘야 돼요. 자, 지체 없이 해주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뭐 사무소 이전 관련 문제인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이전과 관련 설명 틀린 걸 골라라. 뭐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자, 법인 개공이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공통이에요. 이거요. 주된 사무소가 움직인다는 것은 등록관청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분사무소가 이전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하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가 첨부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 되겠죠. 맞고요. 자, 3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내가 아니라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 전후 위반의 행정처분 이전 후 등록관청에 행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요. 자, 우리가 사무소 옮기기 전에 사무소를 이전하기 전에 사고 칠 수도 있죠. 우리가 사무소 옮기기 전에 사고 치고 사무소를 옮겼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무소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발견이 됐을 때 어디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종전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전 후, 종전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자, 알고 있어야 되고. 자, 4번 업무 정지 기간 중인 사무소로 이전 신고는 할 수가 없다. 맞겠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공동사무소를 낼 때, 업무정지기간 중 사무소 이전 신고는 공동사무소 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공동사무소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공, 공동사무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승낙서를 내줘도 안 되고, 또 업무정지 받은 개공이 반대로 업무정지 받지 않는 개공사무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기간 중인 사무소로 이전 신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사무소 내겠다는 소리인데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잘 봐보세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한 개공은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예요. 이건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지 업무정지 아닙니다.